느닷없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네. AI 챗봇이에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다. AI 챗봇도 결국 승자는 대형사가 될 거예요. 2020년의 시장하고 지금 2024년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올해 시장에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매매 올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지금 시장에 유동성 이야기들이 가끔 나와요. 뭐냐면 긴축을 연준이 많이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빨아들였을까. 아직도 시중에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건수만 있으면 주가는 확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유동성이라는 게. 그러면 연준이 긴축을 시작해서부터 대차대조표 축소서부터 시작해서 금리 인상해서 과연 안 줄였느냐. 근데 주식시장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까지의 주가는 어제까지의 수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면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계속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억을 돌이켜 보시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나고 나서 소위 말하는 동학개미 열풍. 자고 나면 돈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자기 돈도 있지만 딴 데 있던 돈을 돌려서 들어오는 거, 뭐 빚으로 들어오는 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화려하게 시장 주변의 돈을 끌어들일 만한 매력을 이 올해의 시장은 못 가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처럼 뭐 안 올라, 뭐 떨어져 걱정이 아니라 얼마를 더 올라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래야 그런 돈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오려면 그런 매력을 시장이 보여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시장, 주식 시장이 미래는 밝다, 이제 바닥 쳤다는 이유로 해서 그런 자금들을 끌고 들어올 수가 과연 있을까 하는 거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 얘기 무슨 얘기, 들어올 수 있어요. 제한적으로 들락날락하는 자금들이 있을 거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국인 경우만 해도 뭐 전략적으로 이머징 마켓에 자기네가 투자를 해갖고 거기서 뭐 이번 1월은 잘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네. 달러 수출을 해갖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런 이슈 메이킹을 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걸 어떻게 올려 주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어떤 혁신 혹은 4차 산업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또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열면서 심리를 좋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존의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거는 학습이 너무 많이 돼 있어요. 뭔지 다 알아요. 일반 투자자도 얘기만 하면 다 알아. 그거 뭐. 근데 새로운 화두가 나왔었어요. 처음 나온 게 뭐예요? 정책 테마였잖아요. 그렇죠. 원전, 방산. 이거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도 좀 지나니까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원전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 얘기한 것처럼 되려면 뭐가 문제고 방사는 또 어떤 게 문제고 이거 알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가 튀어나왔어요. 네. AI 챗봇이에요. 이거는 우리 메타버스 처음 접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도 더 센 것 같아요. 세죠. 왜냐면 네. 아이폰 이후 최대 혁신이다. 이렇게 왜 얘기 그러냐면 나오더라고요. 빅테크 회사들이 뭔가 그동안에 새로운 자기네들도 뭔가 혁명이 필요했는데 그런 거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AI 챗봇이 딱 나오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구글 뭐 하여튼 그런 빅테크들이 전부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뭐 거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방산이나 이런 거랑은 개념이 좀 달라요. 그래서 AI 챗봇은 새로운 거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까지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고 투자 금액도 굉장히 많으니까 헛짓 하지 말고 정신 차리십시오. 이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못 벌어요.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일단 가는 거예요. 남들이 다 저 사람이 이 최고 미인이야. 그럼 미인 투표련이 그거 아닙니까? 그냥 동조해서 가는 거예요. 다만 흥분하고 약간 정신줄 놓은 듯이 보이지만 정신 차리고
나 먼저 정신 차리고 내려야 될 때 내려야 된다. 먼저 내려야. 네. 근데 그거의 기준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흔적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어제 제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데서 AI 챗봇에 대해서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1시간 동안 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회사는 뭐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관련 실제로 돈 벌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심지어는 뭐 저 구글이나 그런 대형 그 빅테크 회사들하고 운영 체계 시스템을 같은 걸 쓴다 그래갖고 오른 회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웃기지만 처음엔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AI 챗봇이나 이 인공지능을 탑재한 AI 로봇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다. 그리고 점차 이게 재료 안에서 옥석이 구분되겠지만 이거를 지금 우리가 미리 따져서 그건 아니고 그냥 3은 2차 전지지 무슨 AI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올해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소부장, AI, 그다음에 AI 챗봇, AI 로봇 이거를 다 동일선상에 놓은 하나의 테마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얘네들이 순환을 할 거니까 대형주가 비틀비틀하는 날은 코스닥 쪽에서 얘네들이 또 쫙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시장이 돌고 있으니까 애써서 부인할 필요 없고 올 시장은 그냥 그것도 테마 중에 하나. 그래서 테마를 뭐 몇 개를 정하시는 거예요. 예컨대 나는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AI 로봇, 챗봇 이렇게 정했다. 그러면 이 5개를 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기술적 분석상에서 이게 뭐를 지금 나타내고 있나. 예를 들어서 5일 이동평선 위로 그냥 날아갈 때 쫓아가서 살 필요는 없죠. 그렇죠. 네. 하지만 그게 어제처럼 덜컹 이렇게 한번 흐름을 한번 만들어주고 그게 10일 깨고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정리. 짧은 기간 많이 먹었네. 정리. 그게 안 되면 제가 하나 로봇 관련주를 작년 말에 한번 이거 잘 보세요. 뭐 전 종목 추천하니까 한 게 있어요. 지금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팔라고 얘기를 안 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5일 위에서 잘 가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그냥 갈 때까지 좀 웃긴 얘기지만 갈 때까지 가보시죠. 세력이 빠져나가는 매도 신호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가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꺾이면 그때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다시 그게 터닝해서 매수 시그널을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면 그 동안에 당겨 오르겠죠. 걔가 꺾여서 가면 뭐예요? 이쪽에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이 오른다는 얘기나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게 올해는 맞다. 그러니까 뭐 어떤 건 우리 뭐라 그러죠? 그걸 귀족주. 어떤 건 잡주, 뭐 이런 개념으로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얘기만 갖고 하니까 잡주 이런 그렇죠. 개념으로는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신개념의 미래 테마를 가진 것들을 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반복되는 시장이다. 올해는 그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챗 GPT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실적이 안 좋습니다만 그리고 1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어떤 혁신 수요들에 의해서 D램은 가속 사용처가 늘어나게 되고 좋아질 것이다. 지금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에서도 챗 GPT를 통해서 서버단 고성능 D램이 많이 사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죠. 다행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반도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시장이 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동안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기존 건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당분간 좀 고생하겠지만 그거는 전혀 나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 AI 챗봇이랑 연결해서 자기네들 디바이스를 해서 뭐 원격 의료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 언젠가 메타버스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AI 챗봇도 결국 승자는 대형사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작이니까 대형사에서 차지하는 포션이 적을 뿐이지. 그래서 뭐 AI 챗봇 중에서 제일 큰 회사
그러면 뭐 네이버 카카오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은 그거 말고도 다른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도 AI 챗봇 최고의 주식 그 구글이죠. 근데 구글을 그것만 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실 실적은 최악인데 뭐 하이닉스도 10년 만에 뭐 어닝 쇼크라고 하니까 적자라고 지금 살 때인가 어떻게 보세요? 그 전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주식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이렇게 매매하는 기회를 준다 싸게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지금이 바로 그때일까?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번에 박스가 올라와서 1월 덕분에 6만 1,000원에서 6만 3천 원에 또 갇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럼 6만 1,000원에 가까우면 사는 거고, 예? 그리고 6만 1,000원에 가까워지려면 반드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 분석상에 그런 시그널을 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쫓아가다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쫓아가다가 그게 꺾이면 일부 매도해서 이익 챙겨놓고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은 크게 상승은 못할 것으로 네, 크게 보시는 상승은, 거군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꺾일 것이다. 아니 왜냐하면 많은 증권사들이 2,700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삼성전자 혼자서 그렇게 가버리면 그거 다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도 좀 잘 보시면 반도체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삼성전자보다는 소부장단에 있는 것들을 더 신경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움직이면 걔네들 따라 움직이는데 속도가 이게 빠르니까 방향타는 삼성전자가 잡지만 이제 그런 것도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좋은 이제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네. 참 이 개인 투자자들 작년까지 참 엄청나게 힘들었죠.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고생들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자꾸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올해는 물려도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장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얘기죠. 어렵게 빙빙 돌리지만 많은 분들이 상승할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 박스권 돌파하는 이 순간에 이것도 그냥 의례적으로 팔아버려 가지고 고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수익을 그렇죠. 얻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박스권을 튀어나가는 그런 시그널도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에서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눈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누울자리 보고 다리 뻗어라. 시장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2020년하고 저도 수없이 많은 그 상황의 시장들을 그동안에 봐왔는데 2020년의 시장하고 지금 2024년 시장은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물론 2023년의 시장은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 시장에서 투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빨리 시장의 변화에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맞추는 건 올해 시장에 맞는 매매 방법을 찾아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가 인생 주식이야. 나는 SDI가 인생 주식이야. 그럼 그냥 그 인생 주식 사놓고 뭐 주가 매일 확인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내년 후년 가시면 되죠. 그러면 그런 보따리 말고 나머지 보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주식을 70%까지 늘려도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게 뭐냐. 단 전제가 있어요. 기존에 끝까지 인생 주식 말고 다른 보따리가 있어서 여기서 계속 그 제가 말씀드리는 4848을 예, 하지 않으면 수익 내기 어렵다. 그래서 자꾸 덤석 사놨다. 또 고생을 해. 그렇게 하다가 정작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격적인 상승이 올 때 이제 살았다고 던지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그래서 올해는 올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첫째, 지수 이거 좀 이상해. 지수 타령할 필요 없어요. 뭐 얼마 가냐, 뭐 4천 가냐, 3천 가냐.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계좌에 돈을 벌어야지. 내가 들고 있는 주식만 오르면 되죠. 예, 그게 뭐,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데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물하는 거 아니면 지수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예, 그러니까 지수에 그 다음에 주도도 따지지 말자.
뭐 주도주가 뭐예요? 그러면 주도주가 뭐예요?에서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2차전이다 그러면 전부 거기 가면 다 돈 벌 것 같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의 이슈들이 빠르게 순환을 하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얘는 좋은 이슈, 얘는 뭐 나쁜 이슈 이렇게 따지지 그렇죠. 말고 그냥 이슈의 하나로 순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은다 이거 너무 불분명해요. 이런 얘기는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고장난 시계 하루 2번 맞는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매매할 건지 자기만의 매매 원칙을 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포트 하나, 나 인생 주식 포트 하나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제되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전제에서 그런 거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 매매, 그러니까 하단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죠? 그럼 2,000 이것도 정할 이유가 없는 건가요? 이유가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 이번에 1월에 오를 때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역 헤드앤숄더로 치고 올라갈 것 같은데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른쪽 어깨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2,450이나 2,500 정도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때 그냥 그 시그널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고점이 얼마냐를 따지지 말듯이 이제 바닥 쳤어요? 한 번 더 와요? 이게 저랑 뭐가 중요하냐는 그렇죠. 거죠. 그때 기술적 분석상의 시그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게 읽히면 하는 거죠.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이제까지의 그런 마인드 이런 걸 좀 버리고 네. 그냥 네. 그 말씀하신 그 예. 신호가 나올 때마다 사고 팔고의 예. 결정을 하자. 아주 단순하게 왜냐면 주시장이 워낙 복잡한 데인데 여러 가지 팩터들을 넣어서 자꾸 더 복잡하게 시장을 읽으면 주식 투자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심플하고 단순화시키는데 그 끝점이 어디냐 하면 그게 기술적 분석상에 나옵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도 왜 그 지표들을 네. 각각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사람마다 뭐 다르죠. 예. 근데 그 당주님이 생각하시는 지표는 어떤 걸까요? 저는 이제 5일, 10일, 20일을 그냥 이동평균선. 네, 저는 왜냐하면 다른 것도 뭐 PNF나 삼선 이런 거를 이제 참고로 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계절적 유동성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많이 적용되던 분석 방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참고로 하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사항을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 걸려 있는 거 참고로 하고 그렇지만 일반 투자가들은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투자가가 되게 심플하면서 오차가 최소한도로 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5일, 10일, 20일 이동평균의 상관관계예요. 여기서 거의 대부분 잡아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주로 요새 이제 그 매매 원칙으로 권해 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 잘 안 보시는데 이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박스권 안에서 잦은 등락이 일어날 때는 2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즘처럼 자꾸 파생이 이게 왜냐하면 장이 세지가 않으니까 자꾸 파생이 끌고 당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2주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파동선이라고 부르는 이 11선을 굉장히 신경 써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대부분 이게 이번에 꺾이니까 한번 꺾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뭐 개별 종목은 아니지만 코스피가 5일 이동 평균선을 어젠가 그제 깼잖아요. 네. 깨서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좀 줄여놔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다시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일단 좀 줄여놓고 보는 게 맞다.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사실 이 1월 달 시장 뭐 아주 대형주 중심으로 외국인이 이제 매수하다 보니까 지수 관련 대형주가 물론 시장을 흐름을 이끌었지만 로봇주하고 이 AI주가 정말 많이 폭등을 했거든요. 네. 올해 주도주가 있을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테마주들에 우리가 계속 동승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은 실적이 나쁜데도 움직이잖아요. 반도체. 네. 반도체도 테마다. 그렇게 인식하시라는 거죠. 편하게. 뭐 대형주 지수 이런 거 상관하지 말고 우량주 뭐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지금 주식 투자하는데 망하고 안 망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2차 전지. 그 2차 전지 안에도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그다음에 AI 챗봇, 자동차, 로봇. 이거를 그냥 동일선상에 놓고 보자는 거예요. 얘도 이슈, 얘도 이슈, 얘도 이슈. 난 그냥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 뭘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술적 분석 기준으로 올해는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시장 보기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것을 시장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해했다라는 거는 내가 그거에 맞게 나도 액션을 그렇게 취할 그렇죠. 수 있는 바꿔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역시 공부를 해야겠네요. 실력. 공부 그 5일, 10일, 20일을 그냥 개념상으로만 알고 계시지 그게 뜻하는 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엉뚱한 질문도 가끔 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뭐 어려운 공부 아니니까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저는 올 하반기나 내년 가야지 그때 되면 이제 시장이 바뀌면 우리 또 바꿔야죠. 그렇죠. 네, 근데 적어도 올해의 메인 스트림은 이제는 그냥 박스권 안에서의 그런 기술적 매매에 따르는 원칙 매매를 해나갈 수밖에 없고 주도주를 찾지 말고 지금까지 선정된 몇 개들 테마주로. 안에서 그냥 이게 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장이 변곡점이 온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도 작년에는 그냥 아래쪽에 대한 걱정과 이런 이야기들만 네. 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오를 거에 대한 네, 네.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네.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흔히들 이제 올 시작하기 전에 상저하고 그럼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0년 시장을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빴다가 쫙 올라가는 걸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전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박스권이 이렇게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움직이는 사이에 위에 부딪혔다 밑에 부딪혔다 그러면서 이게 움직일 거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매매를 하는 포트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2023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리고 연준이 어떤 결정들을 하게 될지 모든 것들에 이제 좀 몰려 있는 네. 변곡점인 것 같은 생각은 저도 드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 미래는 네. 말씀하신 방식대로 대응을 해나가는 예측 말고 대응을 하자. 대응을 하자. 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네, 이제까지 매매 패턴, 그 투자 패턴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